안녕하세요. 송재열 선생님입니다. 네.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충격과 공포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뭐냐면 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인 줄 알고 소수정예로 좋다 했는데 지금 저기를 통해서 다 전교로 나가고 있다면서요. 상당히 부담스럽대요. 괜찮아요. 왜냐?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내가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내려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 자, 두 번째, 앞에 앉을수록 혜택이 있어요.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좀 이따가 갖고 싶어도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세상은 줄 잘 쓰고 눈치가 조금 빠른 것도 도움이 돼요. 야, 여기 친구 특히 굉장히 빠르네요. 자, 늦었군요. 자, 그래요. 고마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죠? 혹시 고3 친구들 있나요? 없죠? 그렇죠. 고3 이제 뭐 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성적 입관식이란 걸 시작하거든요. 성적 입관식 알죠? 이제 성적을 관 속에 이제 넣기 시작하는데 아직 고3들도 성적 오를 수 있는데 고3 혹시 누나나 언니나 뭐 오빠나 형들의 책 본 적 있어요?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물론 황당한 친구는 내 책 훔쳐가면 울릉도 대학교 오징어 건조학과 간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1시간 공부하면 마누라의 몸매가 바뀐다. 알죠? 어떤 여학생은 지금 1시간 공부하면 남편의 연봉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거든요. 제가 오늘 전교는 모르겠고 미안해요. 이 시청각실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진짜 약속이에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도 호응을 잘해줘야 돼요. 선생님 특히 단순한 사람에서 박수 쳐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박수 잘 쳐주고 호응 잘해주면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마누라의 몸매와 여러분 남편의 연봉은 제가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어제부터 구로구 전체 강연회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구로구의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스스로 공부하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자. 선생님이 주도가 뭐냐면 내가 스터디예요. 메가 스터디가 아닙니다. 내가 스터디예요. 자,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3등, 4등 이 정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울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좀 소개하겠지만 세상에 강남, 서초, 송파 산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구로에 산다고 서울대 못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신도림고등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선배 작년에 서울대 몇 명 갔습니까? 1명이요. 자, 이제는 거기 뒤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린 보통 숫자 9를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숫자 0을 더 좋아해요. 0 하나씩 붙여갑니다. 우리 지금 3학년은 모르겠지만 우리 2학년들부터는 10명, 20명씩 보내갑니다.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보통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은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울린데 소리가? 자, 보통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은 보통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나중에 어때요? 엄마의 치마폭에서 엄마가 학원 데려다주고 엄마가 학원에서 끌고 오고 학원에서 스케줄 관리해주고 선생님 만나서 미팅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요. 많이 봤죠? 강남 키즈라고 부르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서울대 가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쫄 거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 가고 나면 강남 병신들이 돼요. 서울대 병신들이 돼요. 왜냐면 엄마가 더 이상 해주는 게 없어요. 맞죠? 엄마가 교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우리 아들 입원해서 우리 딸 입원해서 성적 좀 많이 좀 잘 부탁. 말이 돼요? 그럼 교수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 뭐해요? 이래요. 실제 대학생 때 그런 대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죠. 근데 진짜 공부해서 서울대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요. 서울 안에서 또는 지방에서 자기 스스로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서울대 가서 공부를 진짜 서울대생이 되거든요. 자, 서울대생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면 선생님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전라남도 알죠? 보성군 알죠? 녹차밭. 거기에서 녹차 정도면 진짜 다행이에요. 녹차밭에서 좀 더 바닷가 쪽으로 밀어붙이면 벌교 알아요? 알죠? 1박 2일 알죠? 그렇죠? 거기 뭐가 있면 꼬막 그렇지. 왜 이렇게 다들 먹는 걸 좋아해? 선생님이 그 꼬막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선생님 엄마는 조개가 아닙니다. 알았죠? 선생님 엄마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근데 거기서 7살까지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시절 개판이었죠. 반에서 몇 등 했냐면 30등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왔는데 중학교 시절에 그래도 좀 이제 공부를 좀 학교 수업 잘 따라가 보고 반장하다 보니까 좀 수업을 잘 따라가게 돼서 성적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에서 한 2등, 3등 정도로 하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선생님 원래는 목표가 과학고를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땐 여기 구로에 있는 세종과학고 이런 과학고는 없었고 서울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만 있었는데요. 과학고 성적이 미달이 돼가지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왜 그러냐면 선생님 꿈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가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과학고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일반 인문계로 진학을 했어요. 혹시 배명고등학교라고 알아요? 알면 더 이상하죠. 왜냐면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 이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러면 알아요. 박진영 나온 고등학교라고 하면 마이크 끄고 해도 되겠죠? 아니요. 외부에서 그렇군요. 박진영 고등학교, 박진영이 나온 고등학교예요. 학교가 어떨까요?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일까요? 딴따라 학교일까요? 딴따라 학교겠죠. 박진영 선배가 자기 졸업할 때 딴따라로 만들어 놓고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딴따라 학교인데
이제 남은 8개월 공부하면 2배 정도는 성적이 올라가겠군. 맞죠? 그럼 14등 올라갔으니까 2배 올라가면 몇 등이에요? 28등이 더 올라가죠. 그럼 대충 몇 등이에요? 마이너스 20등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쯤 되면 연대 가겠다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연대가 지하철 타고 간다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일부러 반장을 했어요. 왜냐면 반장을 하면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반에 관심 받는 대표 주자가 되죠. 그러면 자세를 흐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당연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러겠죠. 근데 선생님은 반장을 하면서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요. 보통 반장은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자리 가서 차력 격리할 때 빼고 한 번도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번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차력 격리 빼고는 그 자리에서 공부만 했어요. 쉽지 않았겠죠. 의지력이 돼가죠. 그렇게 공부를 그건데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한 1년 중에 40일을 그 정도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1년 열심히 했더니 그의 수능이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지 말아요. 400점 만점에 320점에 반에서 8등에 전국 20%를 받았어요. 성적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쯤 됐을 때 이제 생각을 했죠. 아이씨, 시간이 부족했나?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 서울대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재수. 이쯤 되면 재수 생각하고 부모님도 이렇게 노력하는 아들이면 허락해 주겠죠. 재수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가 재수생들한테 맨날 욕하고 다녀요. 너넨 재수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전 재수를 어떻게 했냐면 수능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 정석 들고 갔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미쳤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쳤지.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다녔어요. 짱이죠.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어요. 11시엔 과외 선생님이 집에 기다리고 있어요. 1시까지 과외를 했어요. 주말엔 좋다는 재치동학원 다 다녔어요. 더 대박은 이 숙제를 거의 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라일락 꽃필 때는 저도 마음이 라일락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재수를 보냈는데 그 수능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재수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놀리지 말아요. 이번엔 진짜로 400점 만점에 320점에 전국 20%가 또 나왔어요. 마음 아프죠? 울지 말아요. 나중에 다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설마 320점 맞았으면 이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겠죠. 선생님 프로필을 몰라서 그러죠.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실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전체 1등도 하고 서울대 저 멋있는 게 선생님 서울대 자퇴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는군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대 자퇴한 뒤에 공익근무한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친구 알죠? 그 아이비리그 거기에 코넬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체 1등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데 이제 좀 듣고 싶죠? 자,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니까 교실에 있는 친구들 여기 있으면 나 만날 기회. 선생님 뭔 선물을 줄 거냐면 좀 이따 공부법 다 설명하거나 개관일적인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중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이번 방학이 너무 궁금하다는 친구들 선생님이 봉사활동 2가지를 해요. 하나가 학교에 대해서는 강연회를 무료로 다녀요. 그러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송지열과 아이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우리 시험지존 공부법 연구소라고 여기에 송지열과 아이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딱 한 번은 무료로 만나줘요. 왜냐면 여러분의 공부에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주거든요. 좀 이따 그거 쓰면 돼요. 공부법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쓰고 상담 신청하면 선생님이 딱 한 번 무료로 해줄 건데 이쯤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좀 똘똘한 친구가 저 새끼 저 장사질 한다고 또 뻥이라고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세상 그렇게 꼬아서 살지 말아요. 알았죠? 실제로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박. 진짜 내려왔어요. 친구들 2명. 고마워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럼 공짜가 아닌 것 같으면 오케이 돈 받을게요. 얼마 받냐면 550원만 받을게요. 왜냐면 콜라 한 캔에 550원이더라고요. 좀 싸게 사면 마트에서 그거 가지고 오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궁금한 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재수 때까지 성적을 많이 치니까 이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멘붕, MB가 찾아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다. MB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어쩌지? 이러고는 이제 그냥 삼수를 했죠. 삼수한테 공부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차라리 성적은 떨어지면 괜찮아요. 내가 안 했나 보다 생각하면 되니까. 이놈의 성적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적은 고착화 현상이 나요. 거기서 안 벗어나. 이 늪에 빠져서 이 발이 더럽게 안 빠져요. 맞죠? 그래가지고 삼수를
그냥 놀면서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놀았냐면요. 학원 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엄마가 걱정되니까 선생님하고 합작하에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은 뒤에서 자습만 하고 조용히 수업도 안 듣고 있었는데 너무 이 학원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월요일날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했더니 그 반에서 바로 선생님이 이 학원 중에 이런 학원이 있어요. 좀 꼬진 학원은 돈만 받으려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만 하면 오케이예요. 그럼 우리 회원이에요. 근데 집에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관리 안 해줘요. 배가 아파서 했더니 도장 바로 찍어주대요. 조퇴하라고 갔어요. 다음날 선생님 머리가 아파서 그래 가봐.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다음날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도장 찍어주대요. 근데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또 선생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또 아파. 도장 찍어줬어요. 금요일날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갈 핑계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차라리 사람은 솔직한 게 괜찮지. 가가지고 선생님 또 왜 왔어? 이러길래 마음이 아파서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학원 관뒀어요. 그리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6월달 어느 날 수능이 약 4개월 남은 어느 날요. 운명의 여신이 찾아왔어요. 지금부터가 진지한 이야기예요. 운명의 여신이 찾아오는데 선생님 그때 사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별명이 있었는데 여명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요즘 여명하면 TV 광고에 나오는 여명 808만 아는데 원래 여명 아세요? 홍콩 영화배우? 알죠? 물론 여기 친구 홍콩 영화배우 여명 얼굴 알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웃죠? 전혀 달라요. 선생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날 보고 여명이라 그러지? 이러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자기 잘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분 되게 좋죠? 그래서 킥킥대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머리 뒤통수를 퍽 치면서 야 바보야 잘 봐 이러더니 그 여명이 뭐였냐면요. 여자에 밝을 명자 딱 써주면서 여자의 밝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명이 여명이었던 거예요. 황당하죠? 자, 근데 삼수생인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여명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서울대가 몇 개예요? 서울대가 몇 개일까? 여기 바로 옆에 가면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가 여러분이 아는 진짜 서울대예요. 진서울대라고 할게요. 근데 옛날 서울대도 있어요. 조선시대 서울 이름이 뭐였죠? 한양대학교. 거기도 서울대예요. 알고 보면. 고려시대는 서울 이름이 한성이었어요. 한성대학교도 있어요. 근데 더 대박은 서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조금만 오면 성남쯤에 동서울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서울대는 서울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천안쯤에 알죠? 어느 대학이죠? 남서울대학이 있어요. 선생님 여자친구가 남서울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국가고시를 합격을 했거든요. 뭐 국가고시라고 또 말하면 또 다들 사법고시만 생각하던데 운전면허고시라고 알아요? 그거 생각보다 따기 힘듭니다. 그거 무시하지 말아요. 특히 선생님 일종 보통 땄어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 이쯤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운전면허 딸 때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운전면허 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여학생들은 좀 하기는 위험하고 남학생들은 거쳐갈 관문인데 우리 여학생들 용기가 없어서 대부분 남학생들도 집에 엄마 아빠 차 있어도 대부분 장롱면허 되잖아요. 장롱면허가 안 되는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신청할 때는 엄마한테 꼭 말해야 돼요. 왜냐면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학원을 등록했어요. 근데 바보처럼 운전면허 딸 때 엄마 나 운전면허 땄어 하고 좋아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경계를 하게 돼요. 왜냐? 이것이 언제 집안의 차를 훔쳐 탈지 모르니까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기 일주일 전부터는 말을 아껴야 돼요. 절대 딴 얘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운전면허 딴 날 혼자 속으로 나이스 하고 잘 넣었는데 일주일 전 조용히 할 때부터 작업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차 키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알았죠? 스페어 키 특히. 차는 키가 하나가 아니에요. 키가 보통 3개쯤 돼요. 어디 있는지 잘 살펴봐요. 키 복사 요즘 안 됩니다. 복사하면 울려요. 요즘 그 디지털 키여가지고 차 키 똑같이 복사해도 안에 센서 있어서 울려요. 그래서 스페어 키를 사용하는데 자, 운전면허를 딴 날 저녁에 엄마 아빠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푹 주무시게. 알았죠? 푹 주무시면 이제 가서 그 스페어 키 하나 놔둔 걸로 차에 시동을 걸어요. 이때 조심할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의자 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난 남자여서 다리가 긴데 엄마가 키가 좀 작어. 그래서 뒤로 쭉 빼면 엄마가 눈치챕니다. 알았죠? 두 번째, 차를 빼고 밖에 갔다 왔는데 운전 신나게 하고 왔는데 대박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에 누가 차를 대놔버렸어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상한 걸 좀 세워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생각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한 번은 걸려야 돼요. 무조건 한 번은 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걸리면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요. 미친 것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풍비박산 내려고 이것이 미쳤나 이러면서 아빠가 난리가 나요. 보통 아빠가 난리 나면 엄마가 말려주죠. 엄마가 난리 나면 아빠가 말려주죠. 근데 신기한 거 운전면허 따고 난리가 나면 쌍으로 난리예요. 그러거든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절대 그래도 대학생쯤 됐으니까 안 때려요. 근데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만 있어요. 말을 반복하면 돼요. 무슨 그 나레이터 이렇게 기계 그 주유소 앞에 서 있는 기계처럼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생각은 딴 거 하고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죄송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뭐만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편하게 운전하면 돼요. 왠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보험 다 넣어놨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꼭 걸리면 돼요.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운전을 혼자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남서울대학을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운명의 여신이 찾아왔어요. 수능 4개월 남았는데 이 친구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학교에 들어가서 유턴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이 학교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3, 3, 5 모여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선생님은 과연 삼수하고 있는데 마음이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도대체 난 뭐하고 살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부럽고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온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재열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뭘 바래서 공부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공부해보자.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세웠어요. 첫 번째 약속은 반드시 배수의 진이란 말 알아요? 혹시? 손자병법에 나온 등배, 물수, 등 뒤에 물을 놔두고 진을 친다.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이긴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인데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다. 그래서 선생님 배수의 진을 어떻게 쳤냐면 첫 번째 서울대, 두 번째 연대까지인데 점수 맞춰가는 건 없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원래는 자살. 근데 자살 좀 그렇잖아요. 말 들어도 좀 거부 반응이 나잖아요. 집에 목 딱 매달면 혀 나와요 이렇게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수영이에요. 선생님 물이 너무 무서워요. 물만 보면 오우. 선생님이 한번 가평에서 바나나 보트 타다가 물에 빠졌거든요. 구명조끼 입었지만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구명조끼가 생각이 안 나고 여기서 살아나려면 이 물을 빨리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올챙이 배처럼 보트에 다시 탔는데 이렇게 배가 뽕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자살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군대에 가면 해병대라고 알죠. 해병대에 가면 수색대라는 부대가 또 따로 안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4마일 해상수영이라는 지옥훈련을 하는데 4마일이 뭐냐면 1마일은 1.6km예요. 4마일은 6.4km예요. 6.4km를 세상에 수영을 해서 가요.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나의 운명의 장소구나. 여기 가서 죽자. 안 죽으면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하든지 뭘 하고 죽으면 국립묘지로 들어가자 생각을 했죠. 머리 좋죠. 두 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는 건데요. 바로 뭐냐면 고3 때 그렇게 학원 많이 다녔는데 성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재수 때 그렇게 학원 많이 다녔는데 성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3수 때 학원 그만 다니자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오늘 퀴즈를 맞춘 분들에게 선생님이 준비한 책이 있어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실로 내려온 게 좋다니까요. 좀 이따 이제 끝나고 우르르 내려오지 말아요.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끝났더니 집에 가는데 우르르 달라붙어가지고 선생님 어디 가요? 뭐 저 이메일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명함 주세요. 난리 나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시청각실 끝나고 저 도망갈 거예요. 자 알았죠? 자 퀴즈 나갑니다. 학원을 안 다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답을 제할게요. 시간 관리 안 된다. 걱정하지 말아요. 4개월 뒤에 죽을 거여서 시간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왠지 잠이 안 와. 그냥 공부해.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3수생쯤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출제 경향을 파악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일은 없어요. 외롭다고 4개월 뒤에 죽을 거기 때문에 홀로 고독했어요. 절대 안 어려워요. 어떤 친구가 방금 오류고등학교 갔더니 대박 답을 뭐냐면 학원 안 다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여자가 없어요.
선생님도 충격받았어요.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개월 뒤에 죽을 거여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공부에 중요한 문제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친구. 구속감이 없다. 4개월 뒤에 이미 구속돼 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뒤에 네. 스스로 공부하지. 4개월 뒤에 죽을 거라니까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스스로 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냐면 4개월 뒤에 죽을 거니까 이제 목숨 걸었어요. 두 번째는 맞췄어요. 친구, 선생님 책 2권 줄게요. 진짜 오랜만에 맞췄어. 한 권은 친구 줘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선생님 인생을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공부할 때 몰라서 질문하는 문제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모르겠어서 해설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참고서도 찾아보고 다른 문제집도 찾아봐서 비슷한 문제도 보면서 그러고도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질문을 왜 하냐면 친구들 좀 이따 책 줄게요. 우리가 질문을 왜 하냐면 사실 귀찮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 보면 문제 모르겠어. 어차피 선생님이 계시니까 풀어줄 건데 내가 더 깊이 생각해봤자 노는 시간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린 질문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너 드디어 왔구나. 별표 치고 물음표 치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땡큐 다음 장. 다음 장이 또 모르겠어. 별표 치고. 공부하는 티만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질문할 때 참 건방지게 질문해요. 원래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사실 질문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주일은 묵혀놨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딱 생각하고 땅속에 파묻어서 나중에 일주일 뒤에 타임캡슐에서 꺼내야지 이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2번, 3번, 4번, 5번쯤 생각해보고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린 질문을 어떻게 하죠? 가령 이게 책이잖아요. 선생님께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한번 풀어봐. 이래요. 선생님 잘 풀면 오 실력 있네요. 오 잘하네. 역시 우리 엄마가 좋은 학원 추천해줬어. 그 다음에 선생님 혹시 못 풀면 쟤 뭐야? 실력 없잖아. 우리 반에 풀던데 그럼 쟤한테 강사로 앉혀놓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질문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주일 묵혀놨다 질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요 여기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여기에서 얘야 이렇게 푸는 거야. 맞다. 그랬지. 아깝다 그 생각 해본 적 있죠? 여러분도 다 공부에 좋은 거 경험해봤는데 그걸 못 살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바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송재열은 그동안 공부를 개떡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은 4개월 동안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질문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서 종이에다가 문제 쓰고 해설 써두고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묵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우게 되는 거예요. 외우게 되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다음번 복습할 때 돌아왔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스스로 왜 내가 그때 그걸 몰랐지? 이게 이거잖아. 스스로 어느 정도 다른 공부들이 사실 공부가 이 문제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부들이 붙으면서 얘 실력을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얘가 점점 실력이 붙으면서 한 달쯤 뒤엔 내가 이 문제를 왜 몰랐어? 그때 이건데 왜 그랬지? 하면서 너무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유식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날 밤마다 물어봤어요. 재열아 너 공부했니? 나 너무 즐거워. 나 이것도 배웠고 저것도 했고 나 오늘 계획표 다 지켰고 너무 열심히 했어. 재열아 즐거웠니? 난 공부가 너무 즐거워.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딱 4개월 동안 학원 하나 안 다니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수능 가서 400점 만점에 391.5 수능 가서 5개 틀리고 전국 0.6%로 원래 꿈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가는 게 꿈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건축학과를 가지 말고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대학교에 건축 역사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바로 뭐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이랑 미학과예요. 거길 들어가서 건축의 역사와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설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거기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쓸 수 있는 이유가 서울대는 1년에 3,30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아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물론 우여곡절 끝에 신기하게 서울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앞에 쓸 수 있는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했어요. 서울대생들이 좀 사실 여러분 서울대생이 재수 있을까요? 재수가 없을까요? 재수 좀 없게 보이죠? 이기적일 것 같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재수없는 인간들인지 제가 보여줄게요.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면 학기 초에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1980년생 삼수생으로 해서 서울대 들어온 배명고등학교 출신 송지열이라고 합니다. 약간 부끄부끄 하면서 어색해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서울대생은 어떠냐면 안녕하십니까 부산 무슨 모의고사 전국 수석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무슨 모의고사 전국 1등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MO 출신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올림피아드 전국 수석 누구입니다. 아이 씨발 내가 무슨 지네 성적 알고 싶대? 아 그래요? 진짜 재수 어때요? 아유, 꽝이죠. 욕해서 미안해요. 근데 충격받지 말아요. 선생님이 원래 전라도 보성 벌교놈이어서 욕을 잘해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충격받아서 욕 안 할게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다 아는 얘기 가지고 우리 생활 언어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회수 씨가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을 써라. 이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자 근데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 선생님이 야, 니 진짜 재수없다. 니네 안 만나. 그래서 선생님이 다 왕따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혼자 지내는데 그래서 얘네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봉사활동을 혼자 해보자 했는데 양로원 고아원을 가봤더니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 청소하시고 뭐 이런 거니까 되게 도와주는 게 무슨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봉사활동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요즘도 하는데 여성시대라고 혹시 알아요? 아침 9시에 엄마들 많이 듣는 그 슬픈 거 있어요. 맨날 울어요. 그거 들으면 거의 매일 울어요. 근데 그날도 슬픈 사연이 나왔어요. 뭐냐면 어떤 한 여학생이 자기 유학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미국으로 전화가 오더래요. 당장 들어오라고 오늘 당장. 또 아빠 나 지금 학기 중에 어떻게 들어가 했더니 당장 들어와. 그냥 무조건 들어와. 이래서 뭔 일인데 말을 해주면 당장 들어가니까 아 그냥 들어오면 알려줄게 하더래요. 아니 뭐야 이러고 비행기를 그날 어떻게 구해서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동생 하늘나라로 갔대요. 수능 때문에 비관 자살했대요. 장례식장으로 가재요. 그래가지고 얘가 도대체 내 동생이 뭘 잘못했냐고 내 동생이 왜 그렇게 겪어야 되냐고 이러면서 울면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선생님도 주르륵 눈물이 나더라고요. 불과 나도 2년 전에는 수능 못 보면 자살을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러고 있구나. 그때 선생님이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대학교 때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까불고 다니지 말고 적어도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비관 자살하는 세상은 없도록 약간의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들어서 선생님이 그때 학생들을 모아봤어요. 그때 네이버가 없이 다음만 있었는데 다음 카페에 제목이 이거였어요. 돈 없는데 공부하고 싶은 놈 다 모여. 뭔 돈 없는데 공부하고 싶은 놈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300명이 모인 거예요. 되게 돈이 많이들 다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다 믿을 수는 없어서 그중에 10명만 추려가지고 뭘 해줬냐면 매주 일요일마다 남산도서관에 7시에 모아놓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공부를 가르쳐준 게 아니고 너한테 이번 주 해야 될 나만의 계획표들을 나라면 이걸 하겠다. 나라면 이걸 하겠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 서울대를 스스로 노력해보고 간 감으로 그렇게 논리를 짜주면서 애들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간 애들이었거든요. 전원 다. 근데 한 명은 서울대, 한 명은 연대, 한 명은 고대, 한 명은 이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때 쓴 책이 시험지존이라고 네이버에 오늘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 사지 말아요. 그 출판사에 돈 벌어줄 이유는 없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 책 지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1학 대스타로 떴는데 그게 바로 이유 한 가지예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선생님이 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다닌 사람은 봤죠? 여기 신도림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도 서울대 나오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공부 잘해요. 절대 무시하지 말아요. 알았죠? 학원 선생님들 공부 은근히 못해요. 알았죠?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잘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은 많이 봤지만 혹시 여러분 서울대 자퇴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봤죠? 네, 이제 오늘 본 거예요. 여기 다 본 거예요. 알았죠? 여기. 네, 선생님 서울대를 자퇴했어요. 물론 누가 미쳤다고 처음부터 자퇴했겠어요? 나 서울대 자퇴하고 나서 뭔가 해볼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뭘 하다 보니까 자퇴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을 갔어요. 근데 공익근무요원 하면 6시 이후에 친구들이 맨날 술 처먹고 놀아.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내 인생인데 내 인생 길어봤자 100년인데 그중에 2년 뽑아먹으면 그리고 특히 젊은 날에 해봤자 30년이잖아. 그중에 2년 없애면 오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뭘 해볼까 하다가 오케이 꿈은 알죠 다들 꿈은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황당한 꿈을 꿨죠.
무슨 꿈이냐면 하버드 대학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학원을 찾아갔어요. 똑똑 안녕하세요. 저 성질이라고 그러고요. 서울대 다니고 이러는데 고익하는 동안 하버드 대학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요. 유학원에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저는 항상 자주 들어요. 미친놈.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임파서블이래요. 어떤 책을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또 이 전라도 꼬막매는 확 가슴에 불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유학원에 그랬죠. 당신 재밌네. 기다려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매직 7개를 샀어요. 빨간색으로 이 색깔이에요. 왜냐면 하버드가 이 색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H자를 썼어요. 그거 뭐라 그랬냐면 이 H자 지워지면 너 하버드 못 가. 그랬어요. 와신상담이란 말 알죠? 어떤 한 중국의 왕이 전쟁에서 지니까 매일 곰슬개즙 먹으면서 나쁜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가시나무 위에서 자면서 자다 깨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말 알죠? 그것처럼 선생님이 와신상담을 생각하면 H자를 딱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써야 돼요. 대박 문제가 손 씻을 때예요. 그래서 손 씻을 때 H자 쓰고 후 말리고 살살살 씻었어요. 더 대박은 샤워할 때예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선생님 생각보다 깨끗해요. 알았죠? 손에다 H자를 쓰고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 수건을 감고 한 손으로 씻었어요. 그렇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오늘부터 서울대 가야지 송지열 따라야지 해가지고 S자 써놓고 한 손으로 샤워한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학원을 처음엔 나도 가봤어야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원을 갔죠. 갔는데 한 달 반을 다니는데 물어봤어요. 어느 날. 너 뭐 배우고 있니? 한번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들러리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뭐가 쌓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거봐 학원 다녀봤자 지금 효과 없잖아. 오케이 혼자 공부하자.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토플하고 SAT 좋다는 책을 다 사왔어요. 어느 정도 있냐면 키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보니까 1년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영어 공법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1년 반 동안 스스로 학원 안 다니면서 혼자 단어도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독해도 하고 듣기도 공부하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토플 요즘은 120점 만점이에요. IBT라고. 선생님 때는 CBT였는데 민사고 애들이 한 270점 정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보다 10점 더 맞아서 280점 받았어요. 혼자 공부해서. 자, SAT 요즘 뭐 시험지 유출 뭐 문제 많고 이런데 선생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학원 안 다녔으니까. 근데 1600 만점에 1400은 받아야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미국인들이 지원할 때 점수인데 선생님도 14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학원을 찾아가니까 유학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봉사활동 기록이 워낙 스펙타클하니까 책도 쓰고 신문에 빠바방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 들고 선생님이 특허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유학 가려고 냈던 특허가 있어요. 그걸 들고 딱 갔더니 유학원에서 하버드 가세요. 근데 단 편입은 3명밖에 안 뽑으니까 3명인데 대부분 유태인들이 들어가요. 한국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와요. 여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학교니까. 그래가지고 신입으로 들어가죠. 신입이면 100% 들어가고 뉴욕타임즈에 나올 거래요. 26세 한국인 하버드 합격.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버드? 봐봐요. 하버드 가자 그럼 싫어 이거예요? 네.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의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인데 하버드를 26살에 가면 졸업은 30살이에요. 그럼 건축은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건축 뭐 40해요? 50해요? 죽기 전에?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건축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그 하버드 친구들 중에 아이비리그 중에 코넬 대학교라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데 이 코넬 대학교가 건축으로는 세계 1위인데 얼마나 유명한 학교냐면 세계 100대 건축가 중에 60명이 코넬이에요. 여러분이 홍콩 가서 높은 건물 막 구경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코넬이 설계했어요. 코넬 사람들이. 뉴욕의 높은 건물도 코넬 사람들이 많이 설계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코넬 건축이 그래서 사실은 코넬 건축을 가야 됐던 거예요. 하버드 다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앤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앤디야 내가 미안해요. 앤디야 내가 하버드를 가는 게 맞을까? 코넬 가는 게 맞을까? 했더니 앤디가 하버드가 가문의 영광이긴 한데 그것보단 건축하려면 어차피 코넬도 좋은 학교고 건축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겠지? 오케이 그렇게 할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버드는 편입을 붙어도 그냥 합격증만 가문의 영광으로 가지고 안 가고 내 꿈을 살리자. 우리 진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건축을 넣었어요. 하버드는 떨어졌어요. 근데 코넬 건축학과를 붙었는데 3월 어느 날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년에 1명 뽑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선생님이 타블로가 하도 구설수에 올라서 나중에 유명해지면 구설수에 오를까 봐 분명히 말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한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학교가 120년 됐는데 120년 동안 편입생을 다 미국에서 뽑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온 그 해 처음으로 외국에서 한국 사람 한 번 뽑아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다 뚫고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전체 1등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앞에 서 있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선생님 이야기 좀 믿을 수 있겠죠. 선생님 학원 다니면서 공부 잘했어요? 아니면 스스로 혼자 좌충우돌 하면서 공부했어요? 좌충우돌 하면서 공부했죠. 오늘 그 공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필기 준비 자세 완료. 알았죠? 우리 시청각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필기 자, 필기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메모지 혹시 여기 선생님이 이 파일 안에 메모지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메모지 하나 넣어놨어요. 안 받았어요? 네, 혹시 친구들 공책이라도 좀 뜯고 옆에서 자 해봐요. 야, 처음에는 어수선하고 뭐 파리 잡는다는 분위기로 가더니만 이제는 다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네요. 자, 선생님의 매력이죠. 이게 바로 여명 808입니다. 자, 알았죠?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공부에 먼저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인데요. 자, 고등학교 공부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 우선 여러분 적어놔요. 수학 공부의 시작은 자 적어놔요. 수학 공부의 시작은 핸드폰인 사람 차라리 녹음해도 돼요. 핸드폰인 사람은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DC에만 올리지 말아요. 일베랑 알았죠? 걔네들은 워낙 욕을 많이 하니까 물론 욕해도 상관없어요. 나도 욕을 얻어먹으면 장수하잖아요. 뭐, 맞죠? 우리 전 장군님 오래 사신 거 보면 욕 많이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해요. 괜찮아요. 근데 내 말이 맞으니까 왜냐면 제 제자단이 있어서 욕 함부로 했다가 아마 제 제자들한테 털릴 거예요. 그래서 자 녹음해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만 듣고 아니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니면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뭐 테이프도 줄 수도 있어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수학 공부의 시작은 잘 들어야 돼요. 수학 공부의 시작은 암기다라고 적어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못한 이유가 이 학원 간판과 신문에 있는 찌라시 때문에 속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 알아요? 수학은 뭔 맨날 간판에는 이해, 사고력. 뭘 이해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봉사활동할 때 일이에요. 그때 한 재수생 언니가 있었어요, 학생이. 금천구에서 나름 반에서 1등하고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갔어요. 자, 그 언니가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문제집을 한 권을 끝냈는데 세상에 자기주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문제집 한 권 끝냈는데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보통 문제집 끝냈는데 몇 달 걸려요? 몇 달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몇 년 걸려요? 평생이 걸려도 잘 안 끝날 거예요. 자, 자기주도가 좋은 점이 3주에서 한 달이면 문제집 한 권을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 복습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의지력만 있다면요. 실제 이 학생이 3주 만에 수원 문제집 한 권을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복습까지 다 한 거예요. 얘가 너무 신난 거예요. 와 선생님 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해요? 하면서 저 다음 거 할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착해라. 아직 흥분할 때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 점점 내려와요. 이러다 전교생 다 내려오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이런 감동 주면 제가 또 오죠. 자, 이 학생이 그래서 선생님 침착하라 그러는데 침착을 안 하고 계속 또 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럼 그 문제집 나 주라 하고 제가 뺏어놨어요. 그리고 2달 동안 다른 문제집을 열심히 풀렸어요. 풀고 채점하고 열심히 복습도 시키고 했어요. 공부를 신나게 시켰죠. 근데 2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교보문고에서 똑같은 문제집을 사다가 짠 하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 이거 풀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도 대답을 했죠. 그래? 너 그럼 풀어서 다 맞출 자신이 있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건 아니다. 그럼 한번 풀어와 보려. 3단원만 풀어와 보래요. 이러고 한 주 동안 풀어보게 했어요. 다음 주였어요. 아침에 애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 다 모여. 식당으로 모여봐. 쫙 모아놨죠. 선생님 오늘 어떤 한 인간이 공부를 2달 동안 개떡같이 한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그 개떡이 뭔지를 구경하렴. 이거 문제집 꺼내. 수학 문제집. 그랬더니 얘가 흠칫 놀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서 준비하고 있던 짜자잔 하고 문제집을 딱 꺼냈죠. 봐봐. 이러고 꺼냈어요. 얘가 이번 주 풀어온 문제집과 2달 넘게 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가지고 한 장씩 넘겼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맞은 건 또 맞고 틀린 건 또 틀리는 정오답 싱크로율이 연예인 싱크로율 아닙니다.
정오답 싱크로율이 90% 이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학생 성적 올랐나요? 아니죠. 맞은 거 또 맞고 틀린 거를 맞춰야 성적이 오른 거죠. 근데 틀린 거 또 틀렸어. 성적 오른 거 맞아요? 뭐 틀려요? 성적 안 오른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공부가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잘못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걸 먼저 체크하기 위해서 학교 끝나면 제가 선생님이 엄마들한테 강연할 때 제발 우리 아이를 분석할 때 이 책부터 분석하라 그러고 오늘 들어가서 숙제를 줘요. 집에 가서 우리 아이의 문제집부터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문제집부터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엄마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끝나고 송재열에 대한 리뷰를 한다고 또 커피숍에 모여서 엄마들 알죠? 스타일.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또 도시티 내면서 송재열 이렇게 젊은 애가 뭐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한대. 걔 말 들으면 상당히 재밌어. 제발 리뷰하지 말라는데 여러분도 리뷰하지 말고 오늘 집으로 당장 가서 내 문제집 꼬락성이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 방이에요? 우선 아니죠. 이걸 보고 돼지우리라고 보통 불러요. 돼지우리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째저째 책을 건너, 이불을 건너, 옷을 건너, 속옷은 좀 그래요. 냄새납니다. 건너서 책상까지 도달했어요. 책상에 문제집을 꺼냈어요. 문제집이 어때요? 깨끗해요. 어디가 깨끗해요? 중간 뒤부터가 깨끗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방금 보세요. 질문 귀찮아서 아까 전에 한다고 대답하면서 스스로 질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본 적도 있고 사실 여러분도 다 공부에 대한 노력을 해봤어요. 어떤 노력도 해봤냐면 스스로 수학 문제집 한번 잘 풀어봐야지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봤어요.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받은 다이어리에다가 열심히 하지. 월화수목금 정석 1단원, 정석 2단원, 정석 3단원 뭐 쫙 적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고 월요일날 책상에 딱 앉았어요. 연습장 펴놓고 막 열심히 쓰면서 뭐하고 공부하고 채점도 하고 너무 뿌듯해. 와, 공부하는 것 같아. 야, 즐거워. 그날 밤 뿌듯하게 잤어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것 같아. 다음날이었어요. 화요일날. 그 뿌듯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했어. 와, 열심히 하면서 너무 더 뿌듯해. 야, 이러고 이렇게 하면 진짜 서울대 갈 것 같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날따라 수요일날 뭐 어깨도 쫙 펴지면서 학교도 갔다 오고 수요일날 딱 앉아서 그래 오늘도 끝나고 또 열심히 해야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띠링 울려요. 문자 메시지가 친구한테 왔는데 나 지금 다리로 간다. 한강대교로 간다.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이러고 온 거야. 또 걱정되잖아. 솔직히 죽을 애들은 절대 문자 안 보내고 죽습니다. 그런 거는 잘가 뒤져버려 이러고 보내요. 알았죠? 절대 죽을 애들은 문자 안 보내요. 근데 이것이 심심하니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뭔 일인데 하고 친구가 걱정돼서 답을 했더니 이 썩을 것이 지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나하고 상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답해주다가 보니까 수학 문제는 못 풀고 2시간,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끝나고 썩을 확 깨버려 이러면서 짜증나는 상태로 잤어요.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리셋을 하려고 작심삼일이 안 되려고 아니야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 하고 3단원을 다시 펴서 목요일날 딱 앉아서 공부를 한참 시작하고 한 30분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똑똑하대. 우리 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서 아빠가 오늘 외식하지. 그래가지고 또 아빠가 가져왔는데 할 수 없잖아요. 나가서 밥은 맛있게 먹었어요. 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엄청 먹었어요. 끝나고 아이스크림 노래방도 가서 한 곡 쫙 땡겼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주말에 열심히 하면 백업할 수 있을 거야. 금요일날 딱 앉았어요. 어제 먹었던 게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 배가 아파. 그래서 금요일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다 갔어. 그러다가 주말 내내 짜증내고 다음 주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또 1과부터 1과 열심히. 와 2과 이야 진짜 이번에 수요일 한다. 이 썩을 년 또 문자 와. 또 다리 간대 이번에 쥐약하고 같이 준비해서. 또 상담해주다 또 못해. 목요일날은 이번엔 할머니 아프대. 금요일날은 또 배 아파.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부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정석은 항상 어디만 돼 있어요? 1, 2, 3과까지만 공부가 돼 있어요.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수학은 잘 기억해야 돼요. 수학이든 모든 공부든 첫 번째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놔요. 모든 공부는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1, 2, 3과쯤 하다가 작심삼일이 끝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3과, 4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1, 2과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가 기억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다시 돌아보면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나요. 알았죠? 자, 근데 이제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방금 이제 암기하는 요령이 있어요. 무대뽀로 영어 단어처럼 막 쓰면서 막 사회탐구처럼 막 외워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반드시 풀 때 채점을 해줘야 돼요.
풀면서 채점을 꼭 해주는데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도시남, 까도남 이런 게 유행이어서 가끔 시크한 놈들이 맞은 건 동그라미 안 해주고 틀린 것만 착 무슨 자기가 무슨 바람의 아들 시라소니처럼 착 긋기만 해요. 제발 부탁인데 동그라미를 꼭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를 많이 해줘야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많이 해줘야 수능 시험장 가서 동그라미가 많아지고 동그라미를 많이 해줘야 사실 수능 시험장 가서 동그라미 많을 필요 없어요. 자기 통장에 동그라미만 많으면 돼요. 동그라미 한 20개쯤 돼봐요. 그럼 뭐예요? 재산이 한 3회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희 오빠 따라잡아요 금방. 이건희 오빠, 빌 게이츠 오빠, 뭐 버핏 아저씨 뭐 다 합쳐도 못 따라와요. 맞잖아요? 이해하죠?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알았죠? 동그라미 많이 해줄수록 인생에 동그라미가 많이 생긴다. 알았죠? 자, 꼭 동그라미 해줘요. 자, 동그라미하고 틀린 건 X인데 이때 틀린 문제를 여러분은 해설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해설보다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거든. 왜 맞았냐면요. 초등학교 때 해설보다 못 모르고 자기는 뒤에 해설 보고 풀 수 있네. 맞았네. 이것도 풀 수 있네. 맞았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복병 풀어봐 이런 거예요. 까먹기도 하고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못 풀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옆집 엄마한테 듣고 온 거예요. 애새끼들은 해설을 보면서 맨날 컨닝을 하거든. 그걸 때려잡아야 돼. 그랬더니 이거를 무슨 쥐잡듯이 애를 때려잡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해설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는 해설 보려고 그러면 풀고 채점하고 나서 해설 보려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두려움증이 있어요. 자, 수학의 두 번째. 해설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적어놔야 돼요. 대신 해설 보면 표시만 잘해놓으면 돼요. 자, 해설 볼 때 어떤 표시냐면 첫 번째 문제에 틀렸다는 X표시 꼭 해놔야 돼요. 자, X표시 하고 나서 해설 봤으면 해설 부분에다 밑줄을 꼭 그어놓으세요. 근데 밑줄 긋고 덮고 연습장에다 2번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연습장에다 2번 푸는데 자, 수학의 연습장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요. 자, 어떤 연습장이냐면 여러분이 보통 수학을 풀 때 어떤 연습장이 풀고 있나요, 지금? 보통 요즘 좀 돈 많은 친구들은 펜시점 가서 예쁘고 좋은 줄 그어진 거에다 풀긴 하는데 대부분이 종이를 좀 아껴보겠다. 선진국 의식을 가져보겠다고 이면지를 쓰거든요. 근데 공부는 여러분 괜찮으니까 절대 이면지 쓰지 말아요. 특히 수학 풀 때 이면지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글씨 크기가 어때요? 왔다 갔다 거리죠. 어느 날은 소심한 날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 이건 내가 보기엔 점 같아. 어느 날은 그렇게 커. 근데 더 대박은 이거예요. 이면지에다 쓰면 이면지가 스케치북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100자를 쓸 때요. 답이 딱 떨어졌는데 25 플러스 75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 딱 100, 기분 좋잖아요. 왠지 100점 같고 100을 크게 짠 하고 썼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순간적으로 계속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100을 보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용이 그리고 싶어져요. 실제 있었던 일. 그랬더니 이 동그라미 2개에다가 누나를 그리는 거예요. 활용점정을 먼저 해요. 이 숫자 끝에다가 이렇게 수염을 입더니 혼자 신나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요. 야, 난 조석의 마음의 꿈이야, 마음의 소리야 이러면서 야, 나도 작가가 되려나 봐 이러고 용을 막 그리고 있는데 더 대박은 이때요. 누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와요. 난 엄마 들어온 걸 알아 몰라? 몰라. 막 혼자 모랄체 경제에 빠져서 그리고 있는데 엄마가 딱 들어와서 이 썩을년이 하면서 또 뻥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고 맞으면서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혼나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제가 어머니들께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기분 나쁘죠 갑자기. 나 사람인데? 가로가 있어요. 엄마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예요. 엄마가 바라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되게 빡세요. 이거 힘들어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나이쯤 돼도 되게 힘들어요. 엄마가 바라는 사람은 6시에 핸드폰 알람이 자기 방에 울려요.
7마리 넣어놓으면 10마리 넣어놓으면 보고 싶어요? 이거 회치려고 그래도 힘들죠. 뱀사탕 해먹으려고 해도 힘들겠죠. 뱀이 우글우글거리면 보기 싫겠죠.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답노트는 뭘 옮겨놨어요? 내가 2번이나 틀린 걸 옮겨놨는데 한쪽에 많이 넣어놓으면 이 한쪽이 얼마나 무거워요? 맞지? 이해되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반드시 한쪽에 한 문제만 하는 거예요. 한쪽에 한 문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방학 때는 문제를 손으로 써줘요. 문제를 언제 안 쓰는 거냐면 고3 학기 시작할 때는 이제 그때 가서 복사해서 붙여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늦었어요. 손으로 써줘요. 왜 손으로 쓰냐면 손으로 쓰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죠. 문제를 내가 뭘 잘못 봐가지고 왜 이해를 못해서 틀렸는지 이해하게 되죠. 그때 얻어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쓰고 나서 3줄 정도 띄우고 밑에다가 해설을 그대로 써두세요. 그대로 써두세요. 괜찮으니까요. 혹시 똘똘한 친구는 해설 보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써놔도 괜찮아요. 자, 해설을 썼어요. 그래서 2번 틀린 건 다 옮겨놨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집 한번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집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다 옮겨놨죠. 그러면 책꽂이에 예쁘게 딱 꽂잖아요. 이게 딱 꽂을 때 얼마나 뿌듯한 줄 알아요? 이게 책걸이에요. 딱 걸었더니 오 계속 쌓이면 어때요?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성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이 문제집 보고 싶으면 이 오답 노트만 잘 끝내주면 되죠. 이 오답 노트를 어떻게 끝내주냐면 오답 노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지? 외워야 되나? 이러는데 수학 오답 노트는 외우지 말고 읽어줘요. 적어놔요. 오답 노트를 읽자. 하루에 30에서 한 40문제를 읽어보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20분이면 읽어줘요. 점점 빨라져요. 처음 읽을 때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처음 읽을 때 1분 걸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 걸려요? 40초, 30초, 20초, 나중에는 5초 걸려요. 왠 줄 알아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해하겠죠? 왜냐면 문제 보면 이 문제 포인트는 얘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넘어가요. 실제 자, 그쯤 됐어요. 이게 한 5번 내지 많게는 10번 정도 읽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때쯤 시험을 보면 돼요. 오답 노트를. 어떻게 시험 보냐면 A4 용지를 반 접어서 그때 올려놔요. 가려요. 그럼 딱 가려지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보고 풀어봐요. 풀리면 어떻게? 동그라미. 그때도 안 풀리면 X표. 그 안 풀린 것들은 또 여러 번 풀어봤다. 그래서 그게 다 동그라미로 바뀌었다. 어떻게 됐죠? 이제 내가 여기 해놓은 문제집 이제 이 안에 틀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해되죠? 논리적이죠? 그럼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학 때에서 목표가 뭐냐면 오답노트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 이번 방학의 목표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오답노트를 그렇게 만들고 학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이렇게 예습을 좀 다음 2학기 예습을 좀 잘해놓고 또는 1년 정도 예습해놔도 괜찮아요. 예습을 잘해놓고 제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 수업을 그때 열심히 안 들으면서 뭐야 그냥 지겨워 수업은 뭐 귀찮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보예요. 학교 수업을 그때 들으면 복습이 돼요. 내가 아니까 아는 만큼 재밌게 들려요. 오 저게 저 뜻이 그래 나도 알아 하고 대답 어때요? 잘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뻐하시겠죠. 그 다음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어때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더 열심히 표정이 빵긋빵긋거리니까 선생님이 어떨까요? 더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이해하겠죠? 학교가 그래서 사실은 학원 안 다니고도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의 수업만 가지고도 그리고 혹시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요즘 공짜 인강 많잖아요. 뭐요? EBS 있잖아요. EBS만 잘 활용하고도 실제 서울대를 가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보내봤어요? 예. 지금 선생님 제자들 중에 선생님 소개를 조금 하자면 선생님 사촌 동생이 과천고등학교 전교 20등을 했어요. 외고에서. 근데 고3 올라가면서 형 공부법 뭐 유명하다면서 나 좀 알려줘 이래가지고 그래 너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점 진단하고 이번 겨울엔 뭘 해라. 봄에 만났어요. 봄엔 뭐 해라. 여름에는 이거 해라. 가을에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수능 정리해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국 20등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의대 소아과 지금 신촌 본원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어요. 어떤 한 학생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고3 4월 달에 찾아왔어요. 등급이 3, 3일. 내신은 반에서 2, 3등, 모의고사는 반에서 5등. 어느 한 여고에, 강남의 여고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길래 야, 넌 잘 될 것 같다. 너 6월 달쯤이면 1등급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문제집을 풀고 채점만 열심히 해놨어. 등급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3등급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복습만 잘하면 1등급 되겠는데? 라고 했더니 보통 그럼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진짜요? 진짜 1등급 저 돼요? 아 제발 무슨 내가 점쟁이에요? 막 그럼 살려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이 학생은 대박.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장난해요? 이러면서 대치동의 유명한 원장님도
더 나이 많은 원장님도 나를 아직까지 못 바꿨는데 이렇게 젊은 선생님이 고3짜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소리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 될 거니까 시킨 대로나 해봐. 이제 설득력이 있으니까 따라했죠. 어떻게 됐냐면 6월 달에 1등급 되는 정도가 아니고 선생님이 8월 달 수시 원서 쓰는데 제발 연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연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가슴 뛰는 대학이 연대였어요. 과는 상관없어. 그래서 되게 낮춰서 어느 연대 낮은 과를 썼어요. 신학과는 아니고 좀 낮은 과를 썼어요. 근데 제가 연대 제발 쓰지 말고 너 수능 왔었을 때 그냥 국사 가서 보기만 봐라. 그리고 알아보면 무조건 찍어라. 찍으면 2등급 나올 거야. 너는 똘똘해서.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 했더니 수능 원서는 접수했는데 연대를 끝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폭언을 했어요. 평생 후회할 거니까 두고 보자고 내 말 안 들어서. 수능 가서 어떻게 됐냐면 3개 틀렸어요. 그리고 언수에 탐구 2개에다가 국사가 5등급 나오고 아랍어가 2등급 나왔는데 그거 다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시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이 점수가 넘어.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그럼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축하합니다. 연세대에 합격하셨습니다. 이걸 일명 연세대 납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연세대에 납치당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숙명여고에 학원 하나도 안 다닌 학생 반에서 10등짜리가 전교 2등까지 올라갔다가 수능날 배가 아파가지고 여자 학생인데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망쳐서 운 나쁘게 고려대를 갔어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고 강남에 있다고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알았죠? 자, 지금 선생님이 왔잖아요. 선생님이 구로구를 중심으로 방금 구로구청장님이랑 이쪽에서 원하는 게 딴 구 가지 말고 구로구만 도와달래요. 우리 구로구를 10등 정도 구로 만들죠. 오케이.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해요. 꼴찌가 1등 되는, 아니, 꼴찌가 중상위권 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1등 되는 세상은 그거 별 재미없어요. 맞잖아요. 꼴찌가 중간 되는 세상,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세상이거든요. 좀 실제 선생님이 자살하려던 학생 뜯어말려가지고 지금 반에서 8등에다가 공부밖에 안 해요. 형 패고 뭐하고 난리 났거든요. 개판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도 만들어 놓은 애도 있고 별 사람들 다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시청각실에 와 있는 친구들만 내가 잘 기회를 줄 거라니까요. 알았죠? 그 종이에 보면 여기 보면 선생님이 무료 컨설팅 해가지고 신청이 있어요. 돈 내라는 거 아니니까 여기 자기 학생 이름하고 여기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써서 저희 나중에 나갈 때 제 매니저 이사님한테 내면 저기 까만 눈 있고 예쁘게 저기 손 들고 계신 분 보이죠? 네. 선생님 마누라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마누라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저 누님이에요. 제 누님이니까 젊어요. 예뻐요. 근데 저희 누님한테 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학은 이렇게 해서 수학은 이쯤에서 근데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학엔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요. 잘 봐요. 선생님 오늘 고정관념을 하나 깨줄게요. 수능에 가면 2점, 3점,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2점, 3점,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우리 문제집이 예를 들면 센수학에서 보면은 문제가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죠. 근데 A단계는 조금이고 B단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왕창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C단계가 조금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 특히 학원에서 기본이 탄탄해야 잘 된다고 하면서 B단계까지 연락이 풀려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도 하고 다시 풀어보라고 그러고 뭐하고 B단계를 단단하게 풀었어요. 근데 B단계가 바로 3점짜리 문제인데 수능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2점짜리 문제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약 5개가 있어요. 앞에 4개, 뒤에 하나. 3점짜리 문제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약 10개가 있어요. 4점짜리 문제는 몇 개 있냐면 15개가 있어요. 배점을 볼게요. 2점짜리 5개 몇 점? 10점. 3점짜리 10개 몇 점? 30점. 4점짜리 15개 몇 점? 60점. 그럼 여러분 공부는 몇 점짜리? 40점짜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4점짜리 풀어야 되는데 그럼 4점짜리 어떻게 풀으란 말이냐. 다 틀린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수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 공부는 풀고 채점한 것까지는 공부한 거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해설을 보고 아 이랬구나 하고 조금 지식을 탑재.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까먹죠. 다시 한번 또 풀어봐서 또 틀리면 탑재. 그리고 어떻게? 오답 노트로 옮겨놓는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이 너무 친구 울지 말아요. 왜 울려고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하품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안 풀리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C단계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해설을 봐줘요. 그냥 바로 처음부터 해설을 봐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 읽고
해설 보고 해설 밑줄 긋고 2번 써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시단계를 한번 쭉 다 봤어요. 그 다음날 뭘 하냐면 그 전날에 봤던 그 단원을 한번 그때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어서 맞추는 문제가 생길 거고 틀리는 문제가 생길 거고 한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풀어서 맞추는 문제는 2가지예요. 원래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있고 어저께 기억이 나면서 복습이 되면서 풀리는 문제가 있겠죠. 틀린 문제는 2가지가 있어요. 어저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고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어저께 기억이 안 나는 거 해설 보면 이해되죠. 진짜 어려운 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질문 노트로 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단원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C단계를 뭐 하게 돼요? 풀게 돼요? 공부하게 돼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당연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도 꼭 자이스토리 4점, 기출문제 4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꼭 하루에 나눠서 몇 문제씩 풀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하겠죠? 나중에 수학 공부에서 마지막은 맨날 해설 보고 공부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사고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집은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석하고 센하고 기출문제집 정도는 공부가 돼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요. 수학 문제를 어떤 한 문제집을 정해서 풀고 틀리잖아요. 사실 고3 됐을 때 EBS를 가지고 해주는 게 좋은데 고3 EBS는 풀고 틀리면은 절대 이제 기본 공부가 돼 있으면 해설 보지 말아야 돼요. 해설 보지 말고 한 번 더 풀어봐야 돼요. 해설 보지 말고 또 한 번 도전해봐야 돼요. 그러고도 안 되면 오답노트 옮겨놓고 스스로 쥐어짜야 돼요. 이게 스퀴즈인데 알죠? 여러분 치약 짜듯이 쫙쫙 생각을 짜봐야 돼요. 그러면 똥 하고 하나가 나와요. 이건 치약하고 달라서 양 떨어지면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머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다른 공부 열심히 하면서 밀면 어느 날 황금알을 하나 뽕 하고 나요. 뽕, 뽕 받아먹어요. 빨리 뽕, 뽕. 왜 안 받아먹어? 여기 우리 친구 뽕 먹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황금알 하나씩 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집을 한 2권, 3권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사고력 오답 노트 만들어서 답안 보고 푸는 훈련, 그 다음에 시간 재고 푸는 훈련. 이것만 해주면 수학 1등급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문과는 그냥 가고 이과는 이 정도 하면 2등급 초반까지는 가요. 근데 1등급은 이과는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15만 이과 수험생 중에 4%는 6,000명, 전주 상상고가 130명. 왜냐면 전주 상상고가요 130명이 의대를 간대요. 1년에. 어이가 없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어때요? 몇백 명. 얘네가 1등급 차지해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걔네를 이기려면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진짜 죽어라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걔네를 없애버리든지. 알았죠? 자, 영어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했으면 항상 좋겠는데 항상 고민이 되는 그놈의 썩을 놈의 영어.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근데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영어 공부의 첫 번째는 컨셉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컨셉. 영어 공부에 뭔 컨셉이요? 영어 공부는 2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형 컨셉이 있어요. 수능을 잘 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하면 돼요. 근데 2번째 컨셉은 끝까지 고3인데도 난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가고 싶다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발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헛된 꿈. 수능에서 발음 보내요. 해서 발음 좋으면 10점. 이래요? 아니죠. 근데 꼭 발음 중요시하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고 싶은 친구인데 방법은 간단해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적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꼭 적고 싶으면 적어요. 자, 우선 이거 끝나고 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행정실로 가요. 그래서 자퇴서를 꺼내요. 그래서 자퇴를 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비행기표로 끊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끊냐면 편도로 끊어야 돼요. 절대 왕복.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알았죠? 편도로 끊어가지고 LA쯤으로 끊어요. 그리고 끊고 나면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욕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F로 시작하는 거랑 G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한 거 해서 뭐 A로 시작한 거 해서 알파벳 쫙 해가지고 영어 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잘 적어놔야 돼요. I have a bomb.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 I will kill all you American. FUSA 하면서 그 말을 딱 적어놓고 종이에다가 딱 메모지에 넣고 주머니에 탁 넣고 비장의 각오로 미국으로 떠나요. 자, 이제 비행기가 LA 공항에 내렸어요. 짐을 찾으러 가려면 배기지 클레임이라고 따라가거든요.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미국 이민국을 통과해요.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외국인 코너에 포리너에 딱 썼어요. 그러면 이제 딱 보통은 우리가 또 미국 하면 왠지 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쫄아가지고 Hello, sir, my name is Jason 하면서 막 되게 막 뭐 물어보면 쫄아가지고 대답 잘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당당하게 가기예요. 딱 해서 딱 쓰면 What's your name? 딱 이러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은 What 이래요. 아주 금방 뒤에 그러면 What's your name? What the F 딱 이래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째려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비장의 종이를 딱 꺼내서 거기 말을 쭉 읽는 거예요. F, G, S, A 하고 나면 I have a bomb, I will kill all America 와! 하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부저를 딱 누르면서 저쪽에서 FBI 형이 한 3명쯤 달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순히 잡혀야 돼요. 그래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선 취조실로 끌려가요. 취조실로 끌려가면 못 알아먹는 말을 죽어라 할 거예요. 미국은 인권사회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외국인의 인권도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묵비권 알죠? 가만히 있고 듣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리스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리스닝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절차가 스텝이 이제 그 유명한 제일이라고 프리즌으로 가게 돼요. 이제 우리는 프리즌 브레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끌려가면 우리도 멋있게 영화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막 쫄아가지고 무서워 이러지 마요. 당당하게 우리는 항상 딱 해서 끌려가면 이러고 끌려가요. 이렇게 딱 끌려가가지고 딱 감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흑형이 기다리고 계세요. 흑형이 곰처럼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딱 들어가서 이제 흑형이랑 살아남으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흑형이 다 알려줄 거예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나올지 몰라. 대충 50살쯤 나올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그때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면 할렘으로 가야 될 거예요. 할렘 가서 잘 살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내 영어의 모든 말에 욕밖에 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는 어디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제발 컨셉을 우리 고등학생쯤 됐으면 이제 뭘로 한다? 수능으로 간다. 알았죠? 자, 수능으로 갈 때는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5가지가 있어요. 적어놔요. 단어. 이건 진짜 적어놔요. 단어.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문법에 좀 더 발전된 구문. 그 다음 독해. 그 다음 듣기예요. 선생님이 먼저 듣기부터 이야기를 해줄게요. 듣기. 우리가 항상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수능 막상 보면 수능은 생각보다 편한데 얼마 전에 어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선생님 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제자인데 뭐 고대 갔다가 선생님처럼 더 큰 꿈을 향해서 제가 고대를 자퇴를 하고 미국의 UC 버클리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커뮤니티 컬리지로 유학을 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왜 안 들려요? 이러고 수업은 이상해요. 안 들려요. 이러고 와서 선생님이 팁을 좀 알려줬어요. 미국 가면 진짜 안 들려요. 정말이에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해봐요. 통과 잘할 수 있나? What's your name부터 안 들 거예요. 참 이래요. 그러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Excuse me? 이러면은 뭐지? 이러면 Slow please 이러면 What? Your name? 이럴 거예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또 안 들려요. 쫄아서. 그러니까 이 영어가 잘 안 들려요. 듣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 이제 선생님도 유학했을 때 공부한 방법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 미국 드라마 7편을 구해요.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DVD로 구하면 좀 편하고 아니면 한영 통합 자막, 한글과 영어로 된 통합 자막을 구해요. 여러분 그 다운 잘 받잖아요. 그 합법 다운도 있고 문법 다운도 있잖아요. 권법 다운이니까 복권 다운이니까 뭐 있잖아요. 다운을 받았어요. 자, 이게 곰플레이어 같은 걸로 해서 컨트롤 L 누르면 랭귀지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랭귀지가 없앨 수도 있고 한글만 나오게 영어만 나오게 또는 한글 영어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로 구해놔요. 7편을 구해요. 시간은 30분 근처짜리가 좋아요. 너무 긴 거 막 2시간짜리 영화로 다운받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발 부탁인데 24만 좀 하지 말아줘요. 여러분 24 좋아하잖아요. 알죠? 이제 24는 문제가 첫 번째 군사예요. 두 번째 핵이에요. 세 번째 테러. 이걸로 영어 듣기 공부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뭔 말만 카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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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완전 애가 군부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뭔 말만 까면 뉴클리어가 이렇게 됐대요. 뭔 얘기하면 테러리스트가 오사마 빈 라덴이 맨날 이지라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영어는 뭐예요? 생활 영어지. 무슨 카피됐어? 이러면서 오케이 썰 고고고고 막 이래요. 친구한테 뭔 말만 하면 고고고고 막 이래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냐면 프렌즈 같은 드라마가 좀 좋아요. 아니면 가시걸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미국 갔는데 대박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시청각실에 듣고 있는 학생 말고도 알아맞혀봐요. 선생님이 한 번은 코넬에 갔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온 날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 학교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2피트가 온대요. 1피트가 30cm가 좀 넘어요. 2피트니까 60cm가 넘게 온대요. 그래서 눈이 안 오고 있는데 60cm가 온대요. 미쳤어. 서울에 눈 내려봤자 하루 종일 내려도 20cm가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일기예보를 개떡같이 역시 우리나라가 훌륭한 슈퍼컴퓨터야 이랬는데 그날 아침부터 눈 내리기 시작하는데 딱 점심때 되니까 눈이 60cm가 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눈 60cm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차장이 다 엠보싱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차가 눈으로 해가지고 화장지 보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 그래서 눈도 내리고 기분이 찹찹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한국 식당 가서 소주를 한 잔 이렇게 된장찌개다 먹고 있었어요. 아, 맛있게 보이죠? 벌써부터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앉아 있는데 소주를 먹고 있는데 저쪽에 한국 여자는 아닌데 동양 여자인데 예쁘게 보이는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식당 이모한테 부탁해가지고 식혜를 선물로 보냈어요. 아 진짜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뭐 음료수 칵테일 보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인 여자애한테 뭐가 제일 잘 먹히겠어요? 한국의 전통 베버리지, 코리안 트레디셔널 베버리지 해가지고 또 보냈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치얼스 이러면서 또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 됐다 이러고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만났어요. 한참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한테 좀 미국은 오픈 사회라고 하니까 좀 한국보다 빨리 사귀자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여명의 촉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귀자는 얘기를 하려고 방에 와서 아 얘한테 이제 오늘 사귀자 그래야지 해가지고 사귀자 영어로 뭐죠? I love you? 한 대 맞을 것 같죠? I love you 했다가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한 게 I wanna be your boyfriend. 이게 뉘앙스가 좀 부족하죠? 사귀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귀자 뭔 줄 알아요? 사귀자 알아요? 모르겠죠? 모르죠? 되게 쉬워요. 사귀자가 영어로 뭐냐면 go out이에요. go out. 게이가 아니고 go out. 이 친구 왜 그런데 전문 용어를 go out이 사귀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I wanna go out with you 이러잖아요. 그럼 난 너랑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yes 맞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손잡아요. 그때부터 뽀뽀도 많이 해요. 이렇게 돼요. 고아웃이 사귀자는 거예요. 이 쉬운 단어도 몰라요.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줄 알아요? 프렌즈 들어가면 시즌 어디에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개를 선정해가지고 처음은 첫 주차는 7개가 왜 그래요?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매일 해주는 게 좀 도움돼요. 첫 주차는 한글로 봐줘요. 그러면 그 상황과 말을 다 어떤 건지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 2주차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영어 자막만 켜놔야 돼요. 이때 자막을 다 꺼버리면 영어가 안 들려요. 영어가 이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뭐 말하면 둘이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영어에서 야 너 막 어떤 애가 막 문제를 일으켰어. 야 너 나가 해서 you get out of here 이러면은 이걸 get out of here인데 그걸 빨리 발음해요. you get out of here 이래요. 그러면 get out of here? 그러니까 걔가 이 한국말로 섞인 거야 방금. 제가 한국말 했어. 그리고 걔가 이어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급하게 뛰어나갔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읽어보면 you get out here, get out here. 아 저걸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영어를 읽으면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읽고 까먹고 읽고 까먹고 읽고 까먹고 했다 다시 돌아서 또 읽고 까먹고 최소 5번 내지 많게는 한 10번까지 반복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 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배우게 돼요. 영어는 신기한 게 아는 만큼 들려요. 들어본 만큼 들려요.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영어 자막을 켜놓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이렇게 3개월 연습했더니 미국 교수 숙제가 들리는 거예요. 미국 교수.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의 오늘 쓴소리 하나 할게요. 잠깐 반말할게요. 니네들은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해 본 적 있니? 이때 왜 음악이 나오죠? 정말 여러분은 목숨 걸고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코넬에 처음 갔을 때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교수한테 쫓겨났어요. 학교를. 건축학과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정말 한국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들이 영어가 들리는 그날까지 약 6개월쯤 될 거야. 연락 못 할 테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살아있다고 생각해. 끊어버렸어요. 네이버 없애버리고 뉴욕타임즈로 바꿨어요. 미국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줘. 나 영어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어느 날부터 열심히 들으니까 지금 방법 들었더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했는데 건축학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케빈이라는 교수를 만났는데 이 교수가 혹시라도 내가 오해했을까 봐 노트에다가 써주면서 어사이먼트가 숙제인데 어사이먼트 해가지고 제이 하면서 이거 꼭 해놔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잘 들리니까 이제 공부가 신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자면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와요. 근데 너무 잠을 안 자니까 우리는 건축학과는 기말고사라는 게 없어요.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이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은 열을 남겨놨는데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때 설계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1등 할래? 아니면은 허리 보호할래? 선생님 그때 뭘 선택했냐면 1등을 선택했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서울대 출신에 이렇게 1년에 한 명 뽑는 자리까지 왔는데 자존심을 뭉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리야 고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허리 버리자 이러고 타이레놀 한 통에 하루에 타이레놀 6알에서 11알씩을 먹어가면서 여기에다 붕대를 보통 하나 감는데 2개를 감고 열흘을 거의 안 자면서 버티면서 선생님이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때 그렇게 옆에 짚고 선생님 페이스북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짚고 발표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 다음날 쓰러져서 어머니 들어오셔서 응급 구급차 타고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허리 수술 3군데 했는데 그 집도했던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미친놈아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냐고. 너 미쳤냐고 이랬어요. 선생님이 유학 갈 때 나라고 토플 그냥 한 방에 280 나온 줄 알아요? 선생님 토플 11번 봤어요. 되는 날까지 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진짜 내 꿈이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어봤어요? 아니죠. 꼭 유념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듣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문법으로 넘어가요.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단어 외우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보통 단어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에 단어를 30개씩 60일을 외우면 여기 2시 반에 끝내야 돼요? 2시 반에 끝내야 조금만 더? 선생님 해도 돼요? 예, 그럼 빨리 할게요. 이제 하루에 단어를 30개씩 말 빨리 할 테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말 빨리 하면 진짜 빠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알았죠? 하루에 30개씩 60일 동안 외우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30개씩 60일.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친구 일주일 전에 점심 뭐 먹었어? 몰라요. 기억 안 나죠? 혹시 친구 머리 좋아 보이니까 42일 전에 저녁에 뭐 먹었어? 말이 돼요? 이게 단어의 함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60일 전 거를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머리는 일주일 지나면 50% 까먹고 한 달 지나면 90% 까먹은 게 우리 머리예요. 공부에 대해서. 이런 머리인데 그래서 사실 단어는 열흘 단위로 반복해 주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 가져온 단어장이 바로 선생님이 유학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장인데요.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요. 이거 사지 말고 안 팔아요. 아까 준다 그랬죠? 자, 이 단어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나머지는 기부하고 갈게요. 아니면 진짜 여기 눈빛 초롱초롱한 학생들 선생님 주고 갈 수도 있고. 자, 이 단어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파트 A가 있고 B가 있고 C, E, D, E까지 5개가 있어요. 파트 A에 1800개 단어가 있고 다 1800개 단어가 있는데 A와 B랑 C랑 D랑 E랑 단어가 다 똑같은데 순서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80개씩 반복해서 열흘 동안 보는데 이제부터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하루에 180개씩 외우지 말고 구경을 해야 돼요. 이게 비법 중에 하나예요. 구경이란 뭐냐면 하루에 10번만 구경해주면 돼요. 읽고 까먹고 또 읽고 까먹고 이렇게 10번만 구경해주면 돼요. 자,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기억나고 자신 있고 아는 단어는 자꾸 지워가야 돼요. 그냥 180개 생짜로 놓고 보지 말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러면은 처음엔 120개였다가 나중에 100개였다가 60개였다가 50개였다가 40개, 30개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때 꼭 지켜야 될 게 또 스터디 패티그예요. 남은 30개가 있는데 다음날로 이 길로 넘기면 걔가 스터디 패티그가 또 일어나요. 공부가 튕겨나가요. 어떻게 하냐면 찢어서 버려야 돼요. 왜냐? 버려도 상관없어요. 열흘 뒤에 또 반복될 거니까. 이해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열흘을 반복해주고 또 열흘을 하루에 10번씩 읽으면서 반복해주면 3번쯤 반복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단어가 살아 움직여요. 머릿속에서 이제 익숙해져요. 사실 공부가 안 된 이유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단어만 외우나요? 아니죠. 영어 독해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럼 뭐예요? 쫙 단어가 내 머릿속에 비어있던 게 그때 가서 이 단어장이랑 합쳐져서 아구가 딱 맞고 퍼즐이 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내게 돼요. 즉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뭐죠? 문장 속에서 단어를 암기해준다. 이해되죠? 그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어장은 무조건 하루에 180개씩
열흘 동안 반복하고 무조건 그날에 맞춰서 그날 2번밖에 못 읽고 다음날로 넘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5번을 반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단어가 저절로 외워집니다. 알았죠? 알았죠? 아까 전에 선생님 이제 친구 놀렸으니까 여기. 자, 나중에 필요하면 복사해서 봐도 되고 선생님 이메일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반장이 좀 보내주면 선생님이 답변을 줄 테니까 거기에다 뭘 줄 거냐면요. 우리 올해 남은 기간 동안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이 단어 외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줄게요. 여기 학교에. 올해 수능 특강 단어 선생님 이걸로 만들어놨어요. 2,400개. 이걸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놨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반장들이 이메일 보내면 보내줄 테니까 선생님 이메일 적어놔요. SNY mystudy mystudy 그러니까 SNY mystudy @gmail.com이에요. mystudy. mystudy가 무슨 말이냐면 mystudy 이것도 못 써요 설마?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회사 이름이 메가스터디가 아니고 네가스터디예요. 알죠? 네가스터디. 그래서 SNY mystudy @gmail.com으로 반장들이 송재열 선생님 저 수능 특강 단어장 보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다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저작권 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프린트 해가지고 자꾸 보면서 해요. 그러면 봐봐요. 고3 올라가기 전에 우리 겨울에 수능 특강 봐야 되잖아요. 수능 특강 단어 내년에 조금 바뀌겠지만 한번 다 외우고 왔어요.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되겠죠. 선생님 구로를 이렇게 도우려고 지금 난리예요. 알았죠? 선생님 구로를 위해서 만들라고. 아 고맙습니다. 구로 화이팅. 이러다가 나중에 구로구 국회의원 출마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싫어요. 난 정치하면 요거도 먹어서 싫어. 나도 하려면 대통령 해가지고 전두환 아저씨처럼 제대로 욕을 얻어먹을까? 싫어요. 난 국민들 돈 뺏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착하게 살다가 여러분 돕다가 죽을래요. 자, 근데 자 단어는 그렇게 외워야 돼요. 두 번째 문법. 문법을 할 때 자 빨리 합시다. 문법 할 때는 2가지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영어는 문장 오답 노트 하나 스프링 노트를 만들어놔요. 또 하나는 단어 오답 노트 2번째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영어 문법을 잘 하려면 자꾸 틀리고 오답 노트를 옮겨놓고 외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어 문법을 못하는 이유가 계속 문법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문제 풀고 틀린 다음에 해설 보고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진짜 안 넣고 이걸 맨날 겉에 딱 해서 붙여놓고 톡 빼면 코딱지처럼 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풀고 나서 틀리면은 그 틀린 그 상태로 잘못 쓴 상태로 영어 문장 오답 노트에 옮겨놔요. 그리고 나서 X표하고 정답 적고 밑에다 해설 적고 중요한 건 밑에다 한글을 적어요. 근데 영어 문장 오답 노트는 한쪽에 반드시 5문장만 적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적으면 얘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또 무거워져요. 5문장만 적는데 영어 문장 오답 노트는 반드시 적고 난 뒤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개씩 영작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10개 통으로 보는 건 IQ 150 이상. 우리 보통 사람들은 5개씩 끊어서 봐도 되고 IQ 혹시 병아리랑 비슷한 사람들은 3개씩, 2개씩 끊어서 봐도 괜찮아요. 알았죠? 병아리 나름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당황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반드시 영작 시험을 봐준대. 영어 이번에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신도림 고등학교 친구들 숙제예요. 영어 문법이 생짜 안 돼 있다. 나는 영어란 뭐 모른다. 흑형 방법밖에 없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 문법책 하나 추천해줄게요. 좋은 책인데 해커스 어학연구소에서 나온 그래머 스타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사서 봐봐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이때도 읽고 개념 읽고 부담 없이 문제 풀고 이 책 3회 독 정도 하는 게 좋은데 이 책 풀고 나서 틀린 거 어떻게 한다? 영어 문장 오답 노트로 옮겨가지고 그것들을 영작 시험을 봐준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알았죠? 좀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풀어요.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문제에서 오답 틀린 것들은 다 옮겨서 외워봐요. 그거 외우고 나서 아마 상당히 도움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문은 뭐냐면 영어 문장에는 구조가 있어요. 스트럭처가 있거든요. 그 스트럭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문장이 대충 한 3-4천 개가 돼요. 구조가. 그걸 익숙하게만 공부해 놓으면 굉장히 영어에서 봐봐요. 영어 단어 다 알고 구조 다 알았으면 해석 안 된 문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수능 가서 해석 다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능에서 당연히 다 맞게 되겠죠.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해석 안 되는 문장만 없애면 돼요. 맞죠? 해석 안 된 문장 없앨 때 그 구문이 되게 중요한데 문법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구문 공부는 어떻게 해주냐면 책이 있어요. 우선 기본 기초는 책이 있어요. 그 기초 책이 뭐냐면 세듀 출판사에서 나온 천일문 알죠? 알죠 여러분? 천일문. 김기훈 선생님 거. 인강은 듣지 말고 그 책을 보는데 그 책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책 그냥 본다고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 시킨 대로 봐야지 도움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은 상상독해라는 걸 하거든요. 상상독해 뭐냐면 단어 가지고 껴 맞춰요. 예를 들면 I am a boy를 나는 하나의 소년이다라고 해석 안 하고 아이랑 보이만 보고 나 소년, 너 소녀, 우린 학생, 뭐 우린 폭탄, 터져버려, 죽어버려 왜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영어가 행간의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직독직해 방식으로 천일문 책 밑에다가 한글로 해석을 써줘요. 직독직해 방식으로. 그럼 천일비급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채점을 해주면 돼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틀린 것들은 어디로 간다? 문장, 오답노트 옮겨서 뭐 한다? 영작시험 봐준다. 문장을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조가 이해가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면은 점점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이 늘겠죠. 천일문 기본편이랑 기본편이 이제 고등학생용이고 심화편이 고2, 고3용이거든요. 그 책까지 한번 다 해봐요. 그럼 영어 문장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독해로 넘어가요. 독해 공부하는데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알아요? 문제 풀고 다 맞췄다고 좋아하고 홀라라라 춤추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능 가가지고 뒤통수 뻥 맞고 한 3개 틀려가지고 2등 떠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최종 못 맞춰가지고 탁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영어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풀고 채점하고 나서부터 공부해요. 왜냐? 지금은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야 되죠. 다 맞췄어도 모르는 단어 있고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맞았든 틀렸든 앞에서부터 보면서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어디로? 단어 오답노트. 해석 안 된 문장 어디로? 문장 오답노트. 여기에 놓고 또 뭐 한다? 문장 오답노트. 계속 영작 시험 봐준다. 이해하겠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문장 오답노트는 선생님이 보기엔 3번 정도 영작 시험 봐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하겠죠? 자, 원래 선생님 강의가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도 있고 국어 중에 시, 소설, 그 다음에 비문화, 그 다음 논술, 거기에다가 사탐, 과탐, 암기 과목, 내신 준비하는 방법, 엄마 다루는 방법, 여자친구 다루는 방법, 남자친구 다루는 방법, 대학생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사는 방법,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진로를 선택하는 방법 해가지고 총 몇 시간이면 15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한 12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우리 새벽 3시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좀 쉬었다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할 줄 알았죠? 나도 힘들어. 알았죠? 근데 선생님 강의가 예전에는 어떤 인강업체에서 하도 유명해서 있었는데 지금 다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구로는 또 올게요. 알았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오면 원하면 또 올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요청하면 또 올 수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요청해도 또 와요. 민원 넣어요. 구청에다가. 왜 성지열 선생님 우리 학교 안 보내줘요? 짜증나 죽겠어. 또 보내줘! 뭐 이러면서 그러면 구청에서 짜증나서 해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올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무료 컨설팅 노트라고 하나 거기 파일 안에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중에 다 쓰지 마. 제발 부탁인데 진짜 여러분 다 쓰지 마. 거기에서 진짜 내가 공부하고 싶고 내가 지금 여기 인생에서가 아니고 좀 더 뽀다구나는 인생을 살 건데 나는 송지열 오케이. 당신이 허리가 부러졌다면 나는 모가지가 부러져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만 써요. 그럼 선생님이 만나줄게요. 송지열과 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지존 공부법연구소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고 송지열과 아이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딱 한 번씩 평생에 한 번은 만나주거든요. 그때 도와줄 테니까 와서 상담받고 가면 내가 이번 여름에 뭐가 잘못되고 왜 성적이 안 올랐는지에 대한 명쾌한 어느 정도 해답을 얻고 돌아갈 거예요. 알았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 미안하고 껄끄러우면 콜라 하나만 사오면 돼요. 차가운 걸로 사와요. 뜨거운 걸로 사면 혼나요. 알았죠? 콜라 뜨거운 건 막 되게 이상해요. 알았죠?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운 봐봐요. 시간 2시간 됐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죠?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 앞에서 조금은 재수 없는 잘난 체도 좀 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여러분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공감해봤자 저문 지나고 나갈 때 까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실천만 한다면 송지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학원 다니고 학원에 누군가에 의존했을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내가 용기를 내서 스스로 공부해봐야지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딱 하나만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책. 그리고 혹시 하나 더 믿었다면 그게 내 자신이었어요. 이렇게 공부했더니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서울대에서 장학금도 받고 1등도 하고 거기 안에서 코넬로 가서 코넬에서도 1등 하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나만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선생님이 참 항상 아쉽거든요. 여러분 꼭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항상 기도할게요. 선생님 종교는 없지만 여러분이 잘 되길 기도하고 구로구 사람들 우리 24등 구로구 구민들이 정말 10등 내로 들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오늘 강의 끝나기로 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공부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강의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었고 이제 제가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잘 공부를 못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